중요하죠, 이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 배터리가 빨리 달 때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아, 이거 몰라야지 배터리 많이 파는 건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수명이 짧으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이런 이유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배터리를 구입을 하는구나. 구입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죠. 아, 이것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다 됐다 이래서 구입하게 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구입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멀리서 오셨는데 영업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려야지. 특히 오래된 차일수록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대표님,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딱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엑기스를 쫙. 10분 만에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예. 예, 멀리서 오셨으니까 예, 제가 영업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납 배터리든 리튬 배터리든 모든 배터리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 지금 납을 쓰시고 계시는 분들도 아니 또 장수 배터리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이걸 알아놓으시면 좀 더 길게 더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충전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막 타다 보니까 배터리가 요만큼 떨어졌다. 한 70% 썼다 봅시다. 여기도 똑같이 떨어지겠죠, 그죠? 여기도 70% 쓴 거예요. 그럼 30% 남았죠, 그죠? 그렇죠. 여기도 30% 남겠죠. 왜? 우리 12V짜리 두 개가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차에 모든 차가 장인 전동차 다 마찬가지예요. 12V 두 개가 들어가요. 요게 각자 선이 나와서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이제 모터 그림이 별로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돌리다 보니까 전기를 쫙 빼쓰잖아요. 오르막길 올라갈 때. 그러면 얘도 똑같이 쓰고 얘도 똑같이 써야 되는데 쓰다 보면 오차가 조금씩 생겨요. 보시면 선도 노후화된 선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선 길이가 다른 차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 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앞에 걸 먼저 쓰고 이러다 보니까 또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덜 차가운 쪽이 좀 더 빨리 쓰겠죠. 차가운 쪽은 덜 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버려져요. 충전을 했는데 이게 쓰면 똑같이 떨어지고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쓰다 보니까 얘가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좀 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충전을 만땅 했는데 이제 100%까지 다 채웠다. 근데 얘는 덜 채워졌어. 얘는 한 이제 80% 빠지죠. 그 차이가 시간 지나면은 더 벌어져요. 계속 누적이 되면서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얘가 100% 찼으면 얘가 80% 남았기 때문에 충전기가 나머지 20% 얘를 채워줘야 되잖아. 근데 충전기는 그걸 못해. 그 기능이 없어요. 요 중에 둘 중에 하나가 100%가 충전이 되면 충전기는 충전 끝났구나. 꺼버려요, 그냥. 얘도 한 20%덜 찼는데.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차를 타다 보면 이제 쓰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80% 충전돼 있어. 그럼 80% 썼으면 0%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차가 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80% 빼면 얼마예요? 얘는 20% 남아있죠, 그러면. 그러면 20% 남아있는데 얘가 0%면 또 차는 서요. 그 게이지에 그렇게 표시가 되겠구나, 그럼. 근데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특히 납 배터리 타시는 분들 게이지도 없고 안에 BMS도 안 들어있고 모르시니까 이 상태로 계속 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또 버려질 거잖아. 얘가 이제 100% 충전을 했어. 얘가 50%까지 버려질 때가 있어요. 계속 쓰다 보면 누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50%밖에 이제 못 쓰는 거죠. 50% 쓰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이제 차는 쓸 거고 얘는 50% 남아있고 또 충전은 50%만 얘는 다음 되니까 100% 되니까 충전기에 서고 얘는 50%밖에 못 가고 그러니까 실질적 용량은 50%만 가지고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버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터리 수명이 다 됐네. 그래서 이게 오래도 안 됐지만 내가 높은 곳에 살고 이렇게 하니까 6개월밖에 못 쓰네 나는.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가 100이면 얘를 50% 떨어뜨려 주면 되잖아. 그럼 맞춰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충전시키면 똑같이 올라갈 거잖아. 요걸 수평을 맞춰줘야 돼요. 이게 셀 밸런스는 이 안에 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에서 자동으로 밸런스가 있으니까 맞춰줘요. 장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납은
없잖아요, BMS가. 그렇죠. 그러니까 맞춰줄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플러스 선하고 여기 있는 플러스하고 같이 연결해주고, 여기 마이너스 선하고 여기 마이너스 선을 연결해주면 여기 있던 부분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으면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장수 배터리나 납산 배터리나 모두 배터리 똑같다는 거죠? 네. 장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게이지가 있잖아요. 동그란 게이지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가 지금 흘러가고 이제 다 됐습니다 하는 걸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납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게이지가 없어요. 그러면 하루 정도 이렇게 놔두시면 돼. 대부분 하루면 여기 있던 여기 모질하고 여기 많으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 컵에 물 따로 드시잖아요. 뭐 컵이다, 뭐 컵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네네네. 수평을 맞춰준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납 배터리를 쓰시는 분들은 하루 정도 같은 것끼리 이제 꼽아 놓으시면 이런 경우가 이제 잡아지는 거죠. 그러면 기존 같이 또 그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아마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걸 이제 나는 배터리 좀 많이 못 쓰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 납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저거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셀 밸런스하고는 전혀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장수 배터리로 말씀드리면 장수 배터리 안에 BMS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이제 이 안에서 다 맞춰줘요. 네. 근데 얘하고 두 개가 들어가니까 얘들끼리는 맞춰주는 기능은 없다는 거지. BMS는 여기도 BMS가 다 각각 하나씩 들어가고 예. 거기서 이제 셀 밸런스 다 맞춰주는 맞춰주고. BMS고 그 얘를 만약에 얘가 100%가 있었고 얘가 50%가 있었다. 네네네. 그럼 이 셀들 얘를 50% 안에서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면 장수 배터리든 뭐 삼수 배터리든 다 그거는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대신에 이제 전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는 BMS가 좀 잘 잡아줘서 네. 딴 거보다는 편차가 덜하죠. 셀 밸런스는 뭐 BMS가 잡아준다고 그렇죠. 하고 그러면은 팩 밸런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배터리와 배터리 그 차이를 그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저희 장수 배터리는 보통 2년에서 3년에서 2년 정도? 예, 2년, 하면은 3년 정도? 보통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나왔다가 똑같이 쓰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서로 벌어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차가 이제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모터도 하나고 이런데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두 개다 보니까 따로따로 전기를 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모터를 많이 쓰면은 그쵸. 예, 한쪽이 많이 쓰는 거예요. 네. 자꾸 버려지잖아요, 이게. 나는 오른쪽으로 트는 습관이 있다 이러면 오른쪽으로 트는데 달린 모터의 배터리가 더 많이 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달아지는 게 아니고 한쪽만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전동 휠체어 아닌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모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같이 나갔다 같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별 그런 게 없는데, 물론 이제 높이 사시는 분들이나 빨리 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기를 너무 많이 쫙쫙 쓰고 또 갑자기 쓰시고 달리시고 쓰시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바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날 경우는 있어도 보통 보면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 중간 속도로 천천히 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의 이런 일 없어요. 장수 배터리는. 납 배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납 배터리 쓰시는 분들은 아마 차이 많으실 거예요. 뭐 대표님도 좀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예.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맞춰주시면 기존에 새 거 같이 쓰실 수 있다. 장수 배터리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많다. 옛날 차에 많이 넣었다 이러면 그런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날 때가 생겨요. 누적이 되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똑같이 해주면 장수 배터리는 게이지가 있으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세팅되는 값이 다 보여지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면은 뭐 거의 또 처음 같이 쓰실 수 있는 거죠. 이걸 모르셔야지. 배터리도 빨리 자주 바꾸시고 하는 건데 이거 비밀인데. 그러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왜 그런가. 이게 내가 2달 전에는 20km 가던 게 한 6개월쯤 되니까 10km밖에 못 간다. 그럼 사실은 배터리 수명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사이클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하루에 뭐 4-5번씩 충전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보통 다 비슷하게 충전하세요. 버려져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배터리, 납 배터리를 가져가서 저희가 보면 거의 80%가 이 문제예요. 근데 1년 이상 넘어가서 썼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배터리가 노후가 많이 됐잖아요. 납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도 뭐 효과가 한 20-30%밖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 1년 미만의 납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것만 해주면 그게 많이 들어요. 저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시간이 들어가죠. 좀 오래 걸리는데 그렇죠. 이거를 해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은 장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분 안에 끝나요.
아, 예, 왜냐하면 우체인 BMS가 50A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만약에 50A짜리 배터리를 쓴다. 그러면 50A짜리는 한 시간에 50짜리 충전기를 쓰면 1시간이면 충전이 완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 0하고 100 차이 아니면 50A 차이가 안 나잖아요. 보통 많이 나도 5에서 10A예요. 그러면 둘이 꼽으면 50A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뭐 한 10분, 20분밖에 안 걸리지만 오셔가지고 잠깐 꼽아놓고 뭐 핸드폰 잠깐 보시고 하면 맞춰지지만은 납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게 속도가 좀 틀려요. 그리고 게이지가 없으니까 다 된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놔두고 그 다음 날 와야 돼. 서비스 기사가 그렇게 해주면은 고마운데 서비스 기사가 몰라갖고 못 해주는 경우도 다반사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이게 서비스를 하는데도 배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부품을 넣고 빼고 해주시는 그쵸. 건 있지만 배터리가 어떤 구조가 돼 있고 어떻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르면 그냥 걸 갈아버리니까. 대부분 잘 모르세요. 예. 그럼 뭐 바꿔주는 사람이 알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모르시니까 몰라요. 당연히 그건 줄 알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면 배터리 파시는 쪽에서 안 좋아하시겠죠, 그죠? 아니, 근데 저희 거는 워낙 또 수명이 기니까. 그러네. 네, 그러니까 한 번씩만 한 2, 해주시면 3년에 된다는 한 거예요. 번이면은 예. 뭐 2, 3년에 한 번씩 안 맞춰줘도 돼요. 타셨는데 내가 옛날에 똑같은 거리를 한 30km를 그게 체감 그 체감이 할 차이가 때, 났을 때 예, 그런데 요번에 게이지가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게 드셨을 때 충전해도 게이지에는 그 전에 충전하면 100%를 떴는데 왜 90밖에 안 뜨지? 2, 3년이 예. 이제 보통 생각하는 시간인데 타는데 이상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근데 뭐 매일 충전하시는 분들이고 또 워낙 암페어 큰 거 많이 쓰시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충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29일에 한 번 충전해야 된다 이제는. 이러면 별 차이 없으시니까 굳이 그거 하실 필요 없고. 근데 납 배터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매일 충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 차이 나는 게 충전을 자주 안 해도 차이가 나요? 많이 안 쓰시면은 차이가 안 나겠죠. 그대로 있으니까는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또 대기 전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빠질 때 똑같이 빠지고 똑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안 돼 버리면 이제 차이가 나 버리는 거죠. 충전기가 그걸 감지해서 없는 쪽으로 또 충전해서 없는 쪽을 다 채워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다 차도 충전 다 됐다고 꺼버리고, 차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떨어져도 이게 남아 있어도 전기가 그만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는 못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생겨버려요. 사용할 때 이제 그 언덕 같은데 이제 올라가거나 그럴 때도 좀 차이가 나고. 그렇죠. 아무래도 세게 빨았을 때, 당겼을 때 이제 아무래도 똑같이 안 당겨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다가 쭉 가다가 탁 섰어. 전기 탁 끊었어. 그건 괜찮은데 또 이제 또 팍 빨리 가려고 하면은 또 쫙 당기면서 전기를 또 써야 되니까 그럴 때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쌓이는 거죠, 이게. 뭐든지 완벽하게 정확할 수는 없거든요, 뭐든지. 그렇게 되니까 계속 누적이 되다 보고, 또 차도 오래된 차들이 이런 문제가 많아요. 아무래도 전선이나 이런 것도 타다 보면 노후가 되거든요. 안에서 전기 땡겨 쓰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으니까 깜빡이에서 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저거 밸런스 맞춰주는 거 그거 만드는 거는 좀 어려워요? 배터리하고 배터리 밸런스 맞춰주는 거 어렵지는 않은데 해주세요. 굳이 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저희 거는 굳이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기 좀 다 볼 수 있고 밸런스가 틀어졌으면 어느 정도 그게 확인이 되지만 납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힘들죠. 그 액티브 밸런스라는 거 우리 배터리 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예. 들어가 이퀄라이저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 그걸 밖에 하나 더 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좋은 생각이신 거는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 귀찮은 거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베스트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내후년에 뭐 개발을 해주지 말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니까. 당장이라도 할 수 근데 저희는 괜찮은데 이제 달아주시는 수리업자분들이 아마 배선에서 조금 헷갈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좋은 생각이 그거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맞춰지겠네. 가만히 있을 때 자동으로 이 안에서도 지금 세일들이 다 맞춰지니까 밖에 팩도 맞춰지니까 그런 부분 없어지겠네. 그러면은
신뢰도가 더 쭉 올라갈 것 같아서. 아, 그 좋은 말. 제일 처음 그냥 그럴 필요 있겠나 생각했는데 그래 해야 되겠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납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그런 밸런스 만들어갖고 판매를 하면 그거 그냥 다시면 되잖아. 그럼 납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을 또 계속 쉴 때마다 잡아줄 거잖아요, 이 밸런스가. 그러면 그 납 배터리도 오래 쓰고 장수 배터리 많이 못 팔고 납 배터리 많이 나가고 뭐 그게 지구 평화를 위해서. 아,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근데 어쨌든 그 밸런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납은 어차피 네. 그 사용 수명이랑 수명이 짧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넣으시면은 아무래도 납 배터리도 오래 쓰지 않겠나. 보통 보면 여기 말고라도 막 5개씩 연결해서 쓰는 게 있어요. 80V로 움직이는 3발짜리 전기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30A짜리가 한 5개씩 들어가요. 그런데도 그런 걸 달아 놓으면은 좀 오래 쓸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그것도 한 1, 2년 쓰다 보면 팩트 간의 밸런스가 다 틀려지게 돼서 얼마 못 쓰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하나 보면 다 정상인데 이렇게 막 5개가 되니까 얼마나 많이 흐트러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못 쓰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달아주면은 좀 수명이 좀 더 오래 가고 쓸 수 있는 수명을 다 쓸 수 있다 이거죠.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밸런스가 틀어져서 못 쓰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팩 밸런서라 그러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음에 달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틀어지는 일이 없겠네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용 배터리에서 전에 말씀하셨던 그 ISO 인증받은 배터리가 몇 개예요? 일단은 리튬 인산철이고 환자 전용 운반차고 우리가 이게 들어가는 거에서 ISO를 받은 거는 대한민국에 저희밖에, 아니 전 세계에서 저희밖에 없어요. 이번에 저희가 받았어요. 인산철이라는 소재로 지금 뭐 전기차나 이런 큰 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없었고, 이제는 지금 납축 배터리를 대신해서 인산철을 거의 쓰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또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역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또 받아놔야 되겠는데, 또 다행히 ISO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ISO 인증이 그 생산 과정 인증, 품질 인증이죠. 품질 인증 네. 맞죠? 네. 그렇죠.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또 이것만 받은 게 아니고 또 지난달에 TCB 인증이라고, 그것도 뭐예요? 그 테크니컬 뭐시죠? 기술 기업 인증서라고 저 보이시죠? 기술 기업 예. 인증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행을 하는 건데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해서 받았거든요. 이 기술이 특화된 기술이 맞고 이게 맞는 기술이다 해가지고 그걸 받아야지 조달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라 장터나 이런 게 아무나 못 넣어주잖아요. 나라에서 파는 건데 그거하고 또 기술 또 우수 기업도 신청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넣어가지고 그것도 받았거든요. 저희도 이제 B등급 이상 받아야지 또 그게 들어갈 수 있고 해서 그런 인증들을 다 받았고, 또 특허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특허는 어떤 거냐면 아시다시피 리튬 이온도 그렇고 리튬 계열의 영하에서 충전이 잘 안 되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난방시설 따로 해놓는데 저희는 워낙 작은 거 좀 가격이 그만큼 비싼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시설 자체를 못 하잖아요, 작은 배터리. 그래서 저희가 그 영하에도 최소한 일주일은 버틸 수 있게 마이너스로 안 떨어지고 그런 일주일 안에는 충전해도 정상 충전이 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특허 기술을 지금 내놨거든요. 아마 특허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나오는 데까지. 중간에 심사도 많이 하고 실험도 많이 해야 되니까 내년쯤에 잘 되면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외에도 BMS 특허하고 이런 것도 지금 출원 준비 중에 있고요. 나름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전동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장수 배터리 써야 되겠다. 야, 감사하죠. 뭐 전 늘 그 생각해요. 예. 예, 왜냐면은 제가 이제 어디에 이렇게 움직이고 다닐 때 배터리에 대한 부족하다는 느낌을 1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 전에 납산 배터리 사용할 때는 뭐 처음에 구입할 한 1년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후 때부터는 배터리가 이제 좀 빨리빨리 달거나 아니면 갑자기 달아갖고 쓴다거나 하는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이제 좀 겪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 이제 삶의 질이 좀 떨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예. 새로운 거 항상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 퍼스트케어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그 고객들이 개선 사항을 정말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또 바로바로 개선을 저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게이지도 옛날에 내부 사각 쓰다가 지금 원형으로 바뀌고, 왜냐면 비 오는데 저는 안 타실 줄 알았는데 타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방수 안 된다, 이거 방수해달라,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선 접촉 불량일 때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계속 개선을 해온 거죠. 저희가 잘나서 개선이 된 게 아니고, 쓰시는 유저분들이 항상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야, 누구 이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같이 만든 거예요. 저희가 잘 만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잘 만들 수 있도록 항상 채찍질 해주시고, 또 그러면 저도 한 번씩 불량이 날 때가 있어요. 회사다 보니까. 그러면 또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좋게 생각해 주시고, 또 사용해 보니까 야, 저번에 불량 났는데 이번에 괜찮으니까 잘했어 이러면서 뭐 감당 박스씩 보내주시는 분들도 이야. 계세요. 그럴 때 상당히 힘이 나죠. 그쵸, 서로 그쵸.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 또 내 제품이나 또 사용하시는 분이나 이런 거 썼을 때 만족하신다는 게 사실은 만드는 입장의 최고의 또 자부심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새로운 거 있으면은 좀 알려주세요. 예, 한 번씩 그렇게 내려오시고 하면 좀 더 나아진 것들이 또 보시면 있으시잖아요. 또 그리고 어쨌든 이쪽에서 대표님으로 계시니까 그런 개선 사항들, 아까 말한 팩 밸런스 같은 거 저희가 한번 개발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발해서 좀 더 오래 타시고 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